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본장 김한기입니다. 오늘은 신학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5편으로 파타마에서 소문교회 출신 메시지와 21세기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교황청은 거룩한 동맹으로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냉전시대가 끝나고 탈냉전이라는 평화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자 다음 목표로 공산국가인 중국을 겨냥 각종 제재와 강압을 통한 붕괴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태도를 바꾸어 공산 통치 체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나온 데다가 거대한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월가의 자본가들과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대중강령 정책에서 대중관계 개선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등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과 무역 투자를 통해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편입시킨다는 계획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통합시키면 중국이 대내적으로 자유와 민주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번영을 위해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책임있는 이해상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투자를 하고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키는 등 중국의 경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체인벌리는 함정이 지난해 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빚을 감추고 힘을 키운다는 덩샤오핑의 동학양의 기조하에 미국의 계획정책을 이용 경제 발전을 통해 국력을 키우는 한편,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한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2년 11월 중국에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1842년 아편전쟁 패배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까지 서방으로부터 100년간 겪었던 치욕인 백년 국치를 싣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건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한다는 중국몽을 국정 목표로 삼고 1대1로와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 남중국해 내해와 중국제조 2025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최종 목표는 1대1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럽,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미국 주도 현 질서를 변경하여 중국의 규칙과 규범이 포조되는 중국 주도 인류 공동체라는 옷을 입은 막스레니즘의 공산주의에 기반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 질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는 중국에 복종해야 한다는 중화 사상에 입각하여 미국 주도 자유민주 질서를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질서로 대체하여 중국 주도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 즉 현대판 전지구적 조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골적 도전에 미국은 중국의 선의만 믿고 그간 펼쳐온 대중개입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7년 10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고 중국을 전후 국제질서에 통합시키면 중국이 자유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 희망과는 반대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팽창시켰다고 비난하고, 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자신의 국가주도 경제 모델을 확산시키고 자신의 이해에 맞게 지역질서 제표를 시도하는 수정국가이자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를 뒤이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러한 대중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용하여 2021년 3월 25일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현 정세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옴으로써 신냉전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소련 붕괴 후 집권한 옐친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했으나 개혁파와 보수파 간 끊임없는 정쟁과 분열, 그리고 경제개혁 실패로 한 경제국립 등으로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경에 처한 옐친은 건강상 이유로 대통령을 사임하면서 KGB 출신 푸틴에게 권력을 물려주었고, 이에 따라 2000년 5월에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1991년 KGB 동독 들스된 파견관으로 근무하는 중에 소련 붕괴를 목표하고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소련의 영토 회복을 통해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푸틴은 집권 후 석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에 편성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압정치를 전개해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탈린식 이른 절대적 권위 추세제를 성립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러시아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련 영광 회복을 위해 조자의 남오세티아주주,
크리미아 반도 등 소련 붕괴 시 분리 독립이 나왔던 그 소련의 영토를 침공 병합해 나왔고, 이어서 지난 2020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구소련의 제거를 위해 팽창 정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구소련의 영광 회복을 위한 공세적 팽창 정책을 추진한 푸틴은 2022년 2월 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과 제한 없는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도 2020년 3월 7일 왕이 외교부장이 중러 양국 관계가 반석 같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지속적인 전면적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새로운 악우축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악우축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밀접 관계로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 진영이 탄압하여 강력 행위에 나옴으로써 20세기 국제정세가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과 거룩한 동맹으로 소련을 붕괴시킨 요한 보리스 교황께서 2005년 4월 1일 선정하시자 그 뒤를 이어 2005년 4월 19일 새로운 교황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취임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7개의 명예박사 학위와 모국인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 10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뛰어난 등을 갖춘 21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유럽의 최고 지성으로 칭송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78세 선출된 역사상 최고령 교황으로 신앙교류성 장관 당시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한 해방신학을 제지하는 등 정통 교리를 적극 수호함으로써 요한 보리스 교황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교황 취임식에서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주님 포도밭을 겸손한 일꾼으로 소개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 추지경 시절부터 파테마 성모님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파테마를 방문하고 성모님과 계속 영적 소통을 해오는 누치아 손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파테마 메시지에 대한 묵상을 하는 등 파테마의 비밀 해석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파테마 성모 발현 93주년을 맞아 2010년 5월 10일에서 14일간 포르투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발현 날인 5월 13일 파테마를 방문하여 순례자 5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지 광장에서 거행된 미사에서 파테마의 예언적 사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파테마의 메시지가 요구하는 회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말씀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등장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990년 콘트르비츠 러시아 대교교가 파테마 세 목동 중 한 명으로 그 당시 생존에 계셨던 루치아 스님에게 소련이 붕괴했으니 파테마 성모님 메시지가 다 실현됐다고 말씀드리자, 루치아 스님께서는 파테마 성모님께서 약속했던 러시아의 회개는 동유럽과 북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을 말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란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루치아 수교님의 말씀은 소련이 붕괴된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오류를 퍼뜨리는 공산주의 잔재가 존재하겠으며, 따라서 파테마의 성모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막스네즘에 기반하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제스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구소련의 재건을 위해 공세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소련을 붕괴돼 증명되었듯이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강압적이고 획일적이고 폭력 정치를 자행하고 있어 그로 인한 공산 전체주의 자주 모순과 한계, 그리고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선대 지도자들의 유언과 훈시를 여기고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 기반을 마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공몽을 외치면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 패권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집권 12년 차를 맞이한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시진핑은 오상과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 몰락과 부정부의 만연, 끊임없는 권력투쟁, 민심 위반 심화 등 각종 이기요인이 복합작용하면서 중국몽이 아닌 중국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전 장과에 따른 경제 악화 심화, 2014년 7월 푸틴의 신복인 용병기업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과 2024년 3월 20일 발생한 이스라엘 국가 테러리스트의 모스크바 대형 공영장 테러 공격 등에서 나타난 푸틴 통치 체제의 안보 취약성, 푸틴의 초중앙집권적 1인 통치주의란 각종 정책들의 비효율성 정대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만연, 빈부격차 확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누적된 적폐와 광활한 영토의 21개의 비슬라브족 자치공을 포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서 통일된 민족 정체성이 부재하는 등 국가 구성의 구조적 취약성 등이 상호 복합 작용하면서 소련 붕괴가 제기될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묵시 말씀처럼 태양을 잇고 달을 받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쓴 여인과 용의 싸움에서 용이 미칼 대천 사이에 패퇴되고 공산주라는 용이 부리는 두 짐승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고 용도 여인에게 머리를 칠파비라는 창세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모님의 티옵시키게 하신 성심이 승연된 파티마 메시지가 21세기도 완전히 실현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모님의 티옵시키게 하신 성심이 승리한다는 파티마 메시지가 21세기에서 완전 실현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중국은 홍콩 민주화 시대의 구호인 천멸중국, 즉 하늘이 중국 공산 등을 멸하리라는 말처럼 공산당이 멸망하고 자유와 민주화되면서 구소련 해체처럼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 신장 등의 분리 독립하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중국 역사의 철칙인 분국필합, 한국필번, 즉 오랫동안 갈려 있으면 반드시 합해지고 오랫동안 합쳐 있으면 반드시 분리된다는 중국 역사의 철칙이 실현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푸틴, 스탈린 즉 이런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와 민주화되면서 자체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하는 등 제2의 구소련 해체가 일어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모님 메시지와 20세기 국제정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모님 메시지와 한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